그 퇴직연금 수익률 여러분 체크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그 퇴직금이라고도 불렀던 본인이 또 직접 운영할 수도 있는 그 퇴직연금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다고 합니다. 그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그 퇴직연금 적립금만 430조 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입니다.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 들여다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영주입니다. 일단 퇴직연금 제도 어떻게 개선한다는 겁니까? 네, 좀 전에 430조라 그러셨잖아요. 뭐 일반인 입장에서는 막 감이 안 올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국민연금이 1,000조예요, 1,000조. 네. 퇴직금이 430조. 거의 이제 국민연금에 육박하는 거고. 제가 40% 정도. 네, 그리고 한 몇 년 전만 해도 뭐 100조다, 200조다 그랬는데 어느새 400조까지 올라오고 기하급수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정말 많은 노동자들의 노후 그렇죠. 대비인데. 네. 그래서 국민연금이 1층이면 퇴직연금은 2층 정도 되는 그렇죠. 노후 보장. 자,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에 대해서 수익이 잘 나와야 우리나라의 퇴직 근로자들의 퇴직 후의 노후가 행복해지는데 네. 이 수익이 지금 낮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서 금융당국이 좀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두 가지 안을 내놨어요. 네. 퇴직금 적립금을 운영할 때 네. 지금 주식 투자 비중이 7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그렇죠. 안전자산의 30%는 의무적으로 투자해라. 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도 원래 예전에는 50%, 뭐 60% 이렇게 딱 제한해놨다가 이걸 이제 많이 완화해 준 게 30%까지만 해라라고 한 겁니다. 70% 그러니까 위험자산 70%까지. 그러니까 네. 주식형은 70%까지. 채권형이나 현금 자산으로는 30% 이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투자 한도를 폐지하겠다. 그래서 100% 전체 자산을 다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아마 수익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퇴직연금 IRP라는 상품 내에서 국내 주식 개별 종목까지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그 퇴직연금 운용할 때는 펀드라든가 최대 ETF 정도까지만 가능하지 네. 개별 종목을 퇴직연금 계좌내에서 투자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이걸 허용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발표했습니다. 일단은 개개인의 판단이 더 맡기겠다라는 것도 좀 취지가 읽히기도 하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역시 이제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아야 노후 보장이 네. 되는데 안 그러면 거의 그냥 은행에 맡겨놓는 거나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수익률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안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우리 금융당국에서 얘기한 그 취지를 보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수익률 제고를 통해서 퇴직자들의 노후 자산을 좀 증대해 보겠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퇴직연금 적립액이 한 430조 된다고 하는데 네. 그중에서 원리금 보장 상품, 그러니까 금리가 낮은 안전하지만 금리가 낮은 상품에 들어있는 것이 83%라고 해요. 거의 다 안전자산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 수익률이 낮고요. 실제로 17% 정도가 위험자산에 투자되어 있다고 하지만 네. 다 아시다시피 뭐 TDF 이런 상품들은 상품 자체 내에 또 안전자산을 편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TDF라는 건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서 그 사람 생애 주기별로 그렇죠. 네. 나이대에 맞게 위험자산, 안전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상품인데 네. 그 안에도 안전자산이 많이 있으니 이미 들어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거의 90% 이상의 원리금 보장 안전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자산 증대에 좀 영향이 있어서 이걸 좀 늘리겠다는 거고 또 하나의 몫이 사실 저는 이게 더 큰 것 같거든요. 네. 이 자본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겠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돈이 들어와야 시장이 성장하는 것이고 또 기업도 발전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실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가장 큰 손이라고 하고 있는 국민연금. 네. 국민연금이 기금이 한 1,000조 되잖아요. 그중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한 150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상 이거에 비해서 퇴직연금은 400조가 넘는 시장이라는 거고 네네. 앞으로 더 성장하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퇴직연금이 결국은 더 기금이 커질 텐데 그렇죠. 이것이 이제 국민연금 주식시장에 자본시장에 유입이 된다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텐데 지금 현재 이 퇴직연금이 그 자본시장으로 전혀 유입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유도해 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안전자산 쪽으로 너무 많이 비중이 들어가 있으면 수익률도 안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개별 주식까지 투자를 해주도록 하겠다. 그러면 수익률을 높이려는 어떤 취지까지는 알겠는데 네. 이거 뭐 개개인들의 노후 자금 가지고 증시를 떠받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오해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 노후 때문에 이제 걱정이 많으시죠. 네. 왜냐하면 거기다가 이제 개별 주식까지 또 허용하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게 뭐 약간 속된 말로 밑장 빼기 아니냐. 그죠? 왜냐하면 결국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을 가져오겠다는 건데. 이른바 이제 국장에서는 네.
미장은 세금을 내고 국장은 원금을 낸다는데 또 네. 사실 이제 노후 자산은 노후 대비로는 이제 잃지 않는 투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국내 주식 정도를 투자하는 건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지금 코스피 200 국내 종목 정도는 투자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대형주 중심으로. 네. 그런데 이제 해외 주식 투자는 또 제한한다라고 돼 있어요. 네. 사실 이게 뭐 맞는 얘기입니다.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국내 주식에 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네. 국내 주식에 투자하도록 하고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막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해외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국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이게 사실 그 자산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실 국장보다 미장이 훨씬 더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더 효율적이고. 그러다 또 그다음에 뭐 미장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글로벌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전 세계 시장 중에 더 좋은 시장이 많이 있는데 내 자산을 늘리려면 해외 자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오히려 투자 비중에 대해서 해외 자산을 막아놓게 되면 이게 사실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반대로 개인 노후 자산 증대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좀 뭔가 좀 악순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투자와 노후 준비를 애국심으로 하도록 할 거냐, 수익률과 자본 네네. 효율로 하도록 할 거냐, 그렇죠.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험 자산 비중이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네네네. 해외랑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게 그 지금 430조 되는 것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 거의 90% 가까이 원리금 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국을 비교해 보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퇴직연금이 401k가 있잖아요. 네. 이 401k의 그 투자 자산, 위험 자산 투자 비중이 한 86% 된다고 해요. 위험 자산이요. 예. 거의 주식 중심으로. 그렇죠. 반면에 국내 퇴직연금은 4.4%밖에 안 되고 그 4.4% 중에서도 국내 주식은 1.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그 주식형 자산의 운용 수익률을 비교해 봐도 미국에서는 17% 이상 수익률을 내고 있고 예. 국내 자산은 5.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위험자산 투자 비중도 굉장히 낮고 그로 인해서 수익률도 굉장히 낮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좀 차이가 있어요, 사실. 네. 이게 우리가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주식 투자 비중이 높고 우리나라는 낮으니까 무조건 투자 비중 높여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퇴직연금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또 퇴직연금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5, 60대입니다. 아하. 네, 50대.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이 임박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속된 얘기를 해보십시오. 퇴직한 지 1, 2년밖에 퇴직이 1,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네 퇴직금을 주식에 투자해라. 그러면 사실상 굉장히 좀 쉽지 않잖아요. 선택하기 쉽지 않죠. 또 그것도 있어요. 우리 국민이 과연 대한민국 주식에 투자해서 주식으로 벌어왔느냐, 네. 잃어왔느냐 네. 학습 효과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 원체 이제 자본시장이 효율적이고 우상향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한 20년, 30년 열심히 일하고만 나오면 네. 퇴직금이 쌓여서 연금 부자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또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죠. 개인적으로 거기서 이런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미국은 주식형 자산을 통해서 자산을 불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공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부동산에 대한 성공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동산과 미국의 주식을 같은 이제 선상에서 봐야지 미국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도 주식으로 성공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사실 약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팁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은 논의는 좀 더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시점에 개개인들은 과연 어떻게 퇴직연금을 효과적으로 굴릴 수 있을 것인가? 일단은 젊으신 분들은 퇴직연금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식형 자산, 위험 자산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젊을 때는 장기적으로 투자할 거니까 그것이 뭐 해외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편입하셔가지고 투자 수익 늘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좀 퇴직을 앞두신 분들이라든가 퇴직 이후에 있으신 분들은 투자를 하지 말자, 안정적으로 운영하자 이것이 아니라 퇴직금을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전액 일시금으로 투자하려 하지 말고 퇴직금도 적립식으로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퇴직금을 연금으로 개시할 수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내가 1억의 퇴직금이 쌓여 있으면 그 1억을 전체를 투자하는 것보다 연금으로 개시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10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0만 원을 쓰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을 적립식으로 투자할 수도 있어요. 아, 다시. 네, 우리가 매번 얘기하듯이 목돈 일시금 투자보다는 적립식 분할 투자가 유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은 팁이 될 겁니다. 연금 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